쭉 뭐 이제 주택 같은 게 쭉 나오죠. 뭐 공동주택, 뭐 겸용주택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뭐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다가구, 고가주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 304페이지 가면 5번에 1세대 1주택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원칙에 예외 배웠죠? 배우자 없어도 되는 경우. 이번에는 이제 뭐예요?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2주택인데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실무에서 되게 많이 있는 케이스예요. 근데 몰라가지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 지금 현재 여러분 남양주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을 팔기 전에 또 하나 집을 샀어요. 그래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 거죠. 신규주택을 취득했어. 그 집이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건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이게 중요해요. 일단 순서가. 자, 순서는 잘 모르면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집.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었죠. 새로 샀죠. 그럼 뭘 팔아야 되는 거야? 얘를 팔아요. 일반 주택을 팔아요. 종전주택을 파는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안 해주죠. 자, 조건이 뭐냐면 이 집을 사고 1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양주 집을 샀어. 근데 1년 지났어요. 지나고 얘를 사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이 집을 산 날로부터 기존의 집을 3년 이내에 팔면 돼요. 이게 이제 뭐 또 약간 변수도 있어요. 기본 개념이 이래요. 그죠? 그러면 얘가 현재 몇 주택자예요? 2주택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얘기죠. 조건이 1년, 그러니까 1년이 안 지나고 사버리면 무조건 2주택이 되는 거죠. 1년 지난 다음에 사셔야 되고, 이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지나버리면, 뭐죠? 이때 소용이 없는 거죠.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자, 1세대 몇 주택을 본다고요? 1주택으로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만약 얘가 비과세한다. 그 맞을까요? 틀까요? 비과세한다. 1년 지난다 해서 3년 안에 종전주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한다. 그러면 OX. X예요. 왜? 비과세는 제가 뭐라 하겠어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아니라겠죠? 뭘 해야 된다 했어? 보유를 2년 해야 돼요. 자, 이건 특례가 이걸 가지고 가끔가다 헷갈려하시는 분인데 간단한 얘기예요. 보세요. 얘가 현재 집 몇 개예요? 2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을 갖추면 얘를 팔 때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주겠다고요? 1주택으로. 여기까지가 특례는 끝이에요. 그러면 얘가 1주택으로 본다는데 여기서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비과세 한다 그러면 비과세는 뭐 또 해야 돼요? 보유도 2년 해야 되는데 얘가 보유 2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했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사고요. 1년 되자마자 얘를 사자마자 팔았어. 그러면 조건 갖췄죠. 1주택 맞죠? 보유기간이 2년 안 됐잖아요. 근데 비과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집이 하나인 사람도 2년 뭘 해야 되는데 하물며 얘는 몇 주택자야? 2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특례인 거죠. 이렇게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말까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뭐 규정을 뭐 적용한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한다고 다른 거죠. 판단했더니 얘가 보유기간이 2년을 채웠어요. 그리고 남양주로 2년 거주까지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과세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그죠? 그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집을 먼저 파니 그러면 일단 기존의 집을 먼저 파는 게 전 기본이고요. 그죠? 거기다가 이 조건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걸 충족하면 2주택인데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겠다. 거기다가 2년 보유까지 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다. 실제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몰라가지고 3년 안에 못 팔아가지고 3년 지나고 팔아버린 거예요. 어차피 2주택이니까 아유 나는 집 2개니까 어차피 비과세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팔지 천천히 했다가 받을 수 있는 거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304페이지 5번 1세대 1주택 특례 양가로 1번에 일시적 2주택이라고 돼 있죠? 일시적 2주택.
자, 여기 보시면 국내 1주택 수는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그 밑에 가로코 빼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그 뭐라고 되세요?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이내 뭘 팔아라?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조정대상 지역은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됐죠. 그죠? 조정대상 지역은 그 신규 주택 취득하면 취득 후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2년 안에 팔아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은. 이게 원래 기본 3년인데 이제 법이 개정되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 집을 샀다 그러면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안에 팔아야 돼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몇 년? 3년. 예외가 조정대상 지역은 예외가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1년 지나고 3년 안에 팔면 얘는 뭐다? 1주택으로 본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좀 깊은 얘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그까지 다 보려면 머리 아프죠? 그치? 자, 개념이 이렇다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306페이지 노부모 동거봉양하고 혼인이 나와요. 그죠? 노부모 동거봉양 혼인. 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동거봉양이 취지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 누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죠? 자녀가 부모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 정확한 뜻은 그런 거죠. 요즘에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자식이 온다는 얘기는 그저 얹혀 산다는 얘기지. 거기다 지 혼자 오는 게 막 주렁주렁 달고 들어오죠. 그죠? 와이프 달고 들어와. 그다음에 애까지 애 둘이 있어. 네 명이 돌아가지고 그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되게 싫어하죠.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보면 제가 봐도 막 부모님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자식들이. 제가 이제 찐빵 좋아한다 했잖아요. 찐빵 되게 좋아하는 찜질방 가면 엄마들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막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여자 5명이 저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저를 벽으로 봐요. 벽으로. 저는 황토 벽으로 보고 저 없는 거 취급하고 막 자기들끼리 별 얘기 다 해요. 남편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막 그다음에 자식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면서 이 새끼가 이사를 오긴 했대요. 근데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옆동으로 온대. 그래서 엄마가 막 싸가지 없는 새끼니 지가 두른 것도 옆동 온다는 얘기. 지네끼리 잘 살다가 나중에 때 되면 어디 놀러 갈 때 애 맡기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러니 누가 그 뻔한 수작에 속을 줄 아냐고. 내가 이 나이에 왜 손자보고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이 좋아하는 찜질방 못하고 난 못한다고 그래서 이사 옆집이고 앞집 오지 말라 했대.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키우라 했더니 막 서운해한대. 그때 뭐라냐? 서운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대. 나는 그냥 우리 자기 남편하고 그냥 있는 돈 쓰고 있을 때 죽고 그냥 죽을 때 되면 남은 재산 지 주고 갈 거래. 지네한테 저기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는 거. 되게 서운해한대. 오든지 말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 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지. 요즘엔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자기 자기 키워야지. 옛날에 엄마 혼자 막 내 5돈 하고 막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고 내 낳으면 갖다 놓고 또 와서 일하고 그랬어. 집에다 갖다 놓고. 진짜 옛날에 어른들 왜 밭에서 일하다가 애 낳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실제 그게 싫어요, 싫어. 그 애 낳으면 이제 애 데려다 놓고 내가 시킨 다음에 데려놓고 또 와서 일해야지 하던 일을 마저 하고 그랬다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실제 그랬죠. 근데 요즘 뭐 애 낳으면 뭐 무슨 저기 또 어디 들어가서 뭐 3주를 있어야 된다나 뭐 한다나 또 뭐 그 케어해야 한다나 뭐 한다나 막 그러죠. 또 해줘야지 안 하면 또 평생 또 욕먹는다고. 그죠? 자, 이게 동거방이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혼인했어, 혼인. 남자가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집이 2개 된 거죠. 잘 보세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원래 집은요 기존의 집을 먼저 파는 게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기존에 자기 있던 집을 판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앞으로 집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집이 하나 있어, 남양주에. 그죠? 이번에 집을 또 하나 샀어. 그럼 종전주택을 팔면 되는데 여기는 집은 같은 주소가 돼 있으니까 집이 2개 맞죠? 근데 명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의 집을 팔아라 이것도 웃긴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합가할 거거든요. 합가. 한쪽을 합가하는 거잖아요. 어느 집으로 합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정해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동거봉양은 부모님 집을 먼저 팔 때만 혜택을 주겠다. 그럼 부모님은 40평 집에 둘이 살고 있고 자식들은 18평 임대 아파트에 애하고 와이프하고 애 둘하고 넷이 살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이 집 팔고 일리 가야 돼? 그 6명의 흥분의 가족처럼 알콩달콩 살 붙이고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집으로 합가할지 모르잖아요.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갈 수 있고 남자가 여자 집으로 합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하면 안 되는 거지. 얘네들은 그래서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이에요. 둘 중에 먼저 파는 주택. 근데 기간이 있어요. 얘는 10년 이내 팔아야 돼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근데 혼인은 몇 년 안에? 5년 이내 팔아야 돼요. 뭘 팔아요?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죠. 어느 집을 먼저 팔지는 딱 정해져 있지 뭐.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 이거 쳐봐. 그럼 상식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된다 쳐봐. 그럼 누구 집을 팔 것 같아? 자녀집이면 얘가 지집 팔라고 하겠어요? 누구 집을 팔겠어? 부모님 집 먼저 팔려고 하겠지. 지 집은 안 팔고. 왜? 어차피 뭐라 그래? 어머 아버지 이거 나중에 어차피 다 줄 건데 내 집 팔고 엄마 집 이렇게 팔게 얘기하겠지. 뻔하지.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안 그래? 부모님이 더 죽으면 이거 팔 수도 있죠. 왜? 어차피 이거 들어 살다가 이거 나중에 상속받으면 되니까. 그죠? 여기는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 집을 먼저 팔 것 같아? 여자 집, 남자, 와이프 집, 남편 명의. 남편 명의겠지 뭐. 뻔하지 뭐. 이거 뭐 와이프가 막 자기 명의 팔겠어? 그죠?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니까 와이프 집을 먼저 판대. 어우, 그 사람은 대단한 거지. 그 얘기할 정도면 자신감 딱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은 그러면 와이프 집을 팔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 정도 권한이 있다는 거지. 집에서 왕처럼 산다는 얘기지. 저는 자발적으로 제 걸 먼저 팝니다. 괜히 싸우고 그럼 짜증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 거 팔게 그러면 면이라도 쓰잖아. 그죠? 그거 먼저 파는 거죠.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법으로는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짜증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10년 이거 여긴 또 기분 나쁘죠. 왜? 남자가 집이 있어. 근데 여자가 집이 있어.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입장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굉장히 기분 나쁘죠. 뭐가 좋아? 이 무시한 거잖아, 남자를. 이 남편이 집을 못 살까봐 혹시나 해서 사온 거 아니야? 몰래 사놓은 거 아니야? 얼마나 짜증나. 기분 나쁘지. 나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가 성격이 좋아. 그래서 너 그렇게 이해를 했어. 이해를 하고 보니까 집이 2개가 된 거죠. 이 사람 이해해서 그런 거지. 짜증나는 일에 이게 말 되는 소리야. 어쨌든 집이 2개 된 거죠. 자, 그래서 집이 2개 됐네. 이게 몇 년? 5년.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동거한 날 아니고,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5년이네. 아무거나 먼저, 얘도 아무거나 먼저. 이게 원래 5년이었거든요, 둘 다. 얘가 올해 10년으로 개정되고 시험에 나왔죠. 올해 시험에. 야, 근데 이거 틀린다, 진짜. 깜깜한 얘기지. 개정상 그렇게 하라고 막 열변을 토하고 프린트까지 나눠주고 읽어보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했는데 그냥 가서 홀딱 틀려버리니. 개정상 몇 개 나왔거든요, 또 시험에. 주워 먹기 문제잖아요. 이거 나왔어, 이거. 10년 가로치기로 해가지고. 그죠? 얘는 10년, 얘는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거나 먼저 팔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도부모 동거복량 2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뭐 60 이상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그것만 보면 돼요, 밑에. 몇 년? 10년. 그리고 뭐 먼저 양도하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기간하고 먼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 혼인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5년 먼저 양도하는 주택. 그죠?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없습니다. 뭐 치약 이거는 지금 안 하겠지만 이거 이렇게 헷갈리니까 나중에 보시고. 상속 나오네. 상속 밑에 5번. 자,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집이 하나 있어. 근데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집이 있는데 상속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집이 2개네요. 자, 이때 뭘 팔아야 돼, 얘도? 제가 말했어요. 무조건 집은 뭘 팔아야 된다고. 기존에 있던 집을 팔아야 된다니까, 기본이.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받아 집이 2개 됐죠. 그럼 뭘 팔으라고? 얘를 팔아야 된다니까. 얘는 기간 제한 없어요. 대신 그냥 무조건 팔면 돼. 아무 때나. 뭐 상속 받자마자 팔아도 되고 10년 있다 팔아도 평생 언제든 팔면 돼. 대신 뭘 먼저 팔아야 돼요? 얘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 상속받은 걸 먼저 팔면 2주택자예요. 그죠? 그럼 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팔면 된다. 그죠? 기간 제한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조심할 거는 이거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무로 들어가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가서 잘못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안 돼. 누구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큰일 나요.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 이거 오늘 얘기하길래 너가 이런 케이스였잖아. 내가 잘 들었어. 너 때문에 들어봤더니 너 이거 팔면 되지. 이거 팔면 돼. 그 대신 너 이거 몇 년 보였냐? 한 10년 넘었지. 됐어. 그럼 너 이거 팔면 비과세야. 걱정 말고 팔아. 하고 팔았는데 세금 왕창 나와요. 그래가지고 끊어줄 수도 있어요. 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집이 세 채야. 세 채. 하나가 아닌 거죠. 2개 이상 가지고 있다가 각자 자식한테 하나씩 줬어. 그럼 다 상속받은 거죠. 그럼 3명 다 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명만 혜택을 봅니다. 한 명.
나머지 둘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케이스가 안 맞으면 이 사람은 이걸 팔든 저걸 팔든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근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얘를 팔면 되는 후딱 팔았더니 세금 막 몇천만 원 나왔어. 계획도 없는 건데, 그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요거는 달라요. 이 기준이 있어, 법의 기준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물어보죠. 나중에 제가 설명할 책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조심해야 돼. 막 알려주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줘. 죽으라고 지금 와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와가지고 아침부터 회장부터 와가지고 여기서 이 공부해가 죽으라고 돈 내고 배운 걸 왜 날로 알려줘. 그렇게 마음이 좀 착해. 우리 시계를 안 차고 다니. 시계를 왜? 시계 차고 다니. 나한테 누가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야. 짜증나게. 무겁게 차고 다니는 자기는 맨입으로 몇 시냐니까 나는 또 까가지고 막 몇 시 몇 분이라고 얘기해줘. 나 승기라서 안 차고 다니. 그냥 집에 내버려. 그냥 안 차고 다니. 집에 있어요. 그냥 시계. 와이프가 왜 안 차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죠? 그거 말고도 있잖아. 시계도 있죠. 제 핸드폰 이름이 별명이 캔디야. 캔디. 뭔지 아시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전화가 안 와. 시계야. 100몇만 원짜리 시계죠. 그 시계를 들고 다니는 거죠. 캔디. 캔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본 거야. 지금 내가 볼 때 여기 딱 보니까 연식 딱 보면 요 캔디 알만한 연식이 몇 분 계신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모른 척 하는 거지. 왜 이거 얘기하면 돼. 텔레토비세요? 뚜비 나나 요 세대야? 그죠? 쓰러지는 거야. 설마 그 세대 아니야? 상어 가지고 그 세대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말아요. 이렇게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 언제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기야.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연식이 제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죠? 그제 합격자 보이는데 58년생 그분이 옆에 앉으셔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 나이가 몇 살이냐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 강의를 듣다 보면 그 얘기하는 게 본인 세대라는 거야. 58년 세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양반이 그 정도까지 안 돼 보이는데 연식이 꽤 오래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들은 얘기지. 들은 얘기 하는 거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매에 있어요. 근데 시험은 여기까지는 안 물어보고요. 일단 일반 주택과 상속을 받으면 기간 제한 없이 뭘 팔아라? 얘를 팔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307페이지 5번에 상속으로 2주택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뒷장 넘어가면 또 있어요. 내용이. 지금 읽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공동상속을 받았을 때와 단독상속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막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그건 읽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거든요. 그냥 들으면 간단한 얘기죠. 사실 이게 뭐예요? 뭘 팔면 돼? 얘를 먼저 팔면 되잖아. 기간 제한 없이. 그게 끝이에요. 그거만 알면 시험 문제 풀 수 있거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가면 얘가 공동상속일 때와 단독상속 이거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 교재로 읽으면 너무 많아요. 책이. 법조를 막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죠. 어려워 보이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근데 보지 마시고 조금만 자기가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번 지정문화재 농어촌 이거 있죠. 얘네들은 뭐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지금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그거예요. 아까 일시적 2주택. 그죠? 그게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동거북양 혼이 있죠. 얘들이 거의 문제가 나오면 걔네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추가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뒤 내용은 나중에 쉬고 결론은 일시적 2주택은 뭐가 중요하다.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뭣도 중요하다. 기간이 어떤 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다. 그걸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거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작년에 어쨌든 그 개정사항 포함해서 가로치기로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다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거죠. 이번에 이거 뭐 보유를 2년 해야 돼. 근데 예배가 나와요. 2년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15페이지 있어요. 315페이지. 315페이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보유라고 됐지, 보유?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만약에 지금 아파트 가고 지금 몇 년 보유하셨어요? 그럼 다 얘기하죠. 나는 2년, 나는 3년, 나는 5년 그래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유 기간은 뭘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등기한 날? 그러니까 이사 오건 등기를 했건 뭐건 그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사 온 날을 뭘로 입증하고 등기한 날을 뭘로 입증해? 어디 뭘 봐가지고 뭘 가지고? 그죠. 공부상 즉 등기부상이나 아니면 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이런 공부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어디 양도일까지가 보유예요. 그럼 여러분은 보유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거주도 해야 돼요. 거주는 뭐예요? 거주가 그 집에 살았어야 돼요.
그럼 거주기간은 뭘 가지고 입증해야 돼요? 그죠?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상, 등기부상으로 따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은 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그런 거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등기부상 보유도 해야 되지만 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양주는 만약에 보유를 100년 했어도 거주 2년 못 했으면 비과세가 안 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보유하고 거주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내가 2년 보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본 걸로 봐서 비과세 주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315페이지 6번에 2년 이상 보유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7번 보시면 돼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예외라고 나와 있잖아. 그죠? 그죠? 그 첫 번째가 이거네요. 건설 임대주택. 남양주 쪽은 이번에 아까 오늘 뉴스 보니까 신도시 후보지 발표는 남양주 들어가네요. 남양주 몇만 평? 서울에 4군데인가 여기하고 뭐 어디야 뭐 하고 4군데 과천인가 뭐 4군데 신도시 발표했어요. 근데 남양주가 제일 넓네 면적이. 그죠? 그럼 그 아무래도 하면 또 뭐 그쪽에 막 또 막 이렇게 되겠죠. 신도시 이미 땅값 많이 올랐을 거래요. 뭐 얘기 나오면 막 귀신같이 와서 후보지로 막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죠? 근데 어쨌든 신도시 도로 개발되면 또 뭐 호재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 남양주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건설 임대주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뭐 그런 거 아세요? 그 얘가 옛날에 임대주택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래 분양 전환해가지고 얘가 과거에는 임대주택이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 건설 임대주택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했다가 그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해요. 지금 엊그제 뉴스 보셨나 모르겠지만 그 주택공사에서 그 공공임대주택 해가지고 10년 됐거든요. 이제 10년 돼가지고 분양하는데 그걸 분양하거든요. 임대 끝났으니까. 근데 분양하는 문제는 뭐야? 세입자가 못 받아 그거를. 왜? 너무 비싸. 그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지금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뭐 임대가 늘리니 어쩌니 막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웃긴 게 개발하는 건 좋은데 개발하면 그게 다 결국은 돈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 개발 목적이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제도 무슨 다큐 프로그램 보니까 재건축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쫓겨납니다. 거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 아파트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보상을 꼴랑 받은 거 가지고 절대로 그냥 못 받아요. 그 지금 보니까 막 재개발 다 철수했는데 집에 막 다 투자도 안 들어 아무것도 안 들어 전기. 근데 거기 살고 있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거지. 그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무대뽀로 개발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월세 100만 원에 보증금액이 8만 원 주고 살았대.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다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개발만 하는 거지. 그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결국 돈 있는 사람들 또 사라는 얘기잖아. 걔들한테. 웃긴 거죠.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든가. 그냥 뭐 어쨌든 그 비슷한 가게에 들어가게 해주든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지금 임대주택 살다가 어떡할 거야. 그거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제 나가라는 거야. 네가 분양 받아. 분양 어떻게 받아. 돈이 어디 있어. 매덕 주고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웃긴 거라니까 이게요. 이게 무조건 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당사자 돼보세요 여러분. 쫓겨나는 거잖아 그게. 내 살던 데를 차라리 개발 안 하고 난 이대로 살 거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개발 안 돼. 저는 국민연금 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국민연금. 왜? 나는 안 내고 안 받겠다는 거죠. 그 쥐들이 근데 뭐 이번에 개편해가지고 뭐 얼마 올리고 뭐 해서 어떻게 했나 웃긴 소리지 그게. 그 돈 다 갖다 뭐 하는데요 그 돈을. 그 많은 돈을 다 지네들 정권이 쓰는 건데 왜 국민한테 뭐 강제적으로 막 내라 그러고. 그 웃기잖아요. 그 왜 강제를 해. 건강보험을 강제를 해야 돼요. 근데 연금을 왜 강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내면 그만이지. 난 안 받을 거예요. 그죠? 안 내고 안 받아. 그래서 이런 주식. 그죠? 근데 보험은 돼. 건강보험은 돼야 돼. 왜 병원 가야 되니까. 그거는 뭐, 그죠? 그런 거죠. 이게 그런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임대했다가 일정 기간 끝나면 뭐를 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인데,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요 집에 세를 들어갔어요. 임대주택에.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는 보통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그 얘가 이제 5년을 살았어요. 여기서. 그죠? 그럼 임대사업자는 뭐를 해요? 분양을 하죠. 끝났으니까. 그죠? 분양. 그 얘가 능력이 돼서 이걸 분양을 받아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걸 1년 후에 팔았어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몇 년일까요? 보유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그죠? 여기는 보유 못 하죠.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걸 내가 보유할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누구야? 임대사업자 거잖아요. 여기서 내가 등기 쳤죠. 이때부터 내 거고 1년 지났으니까 보유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죠. 그런데 얘는 그럼 2년 보유 못했죠. 그런데 뭘 하면 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얘가 여기서 5년 이상 살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5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뭐 한 걸로 본다?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2년은 안 됐지만 2년 보유한 걸로 봐서 잘 보세요. 비과세한다. OX. 얘는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OX. 얘는 맞는 질문이에요. 왜냐? 얘는 지금 내용이 뭐예요? 내가 현재 1세대 몇 주택이야? 1주택이야. 근데 뭘 못한 거야? 보유를 2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대. 그럼 그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거죠. 그럼 얘는 뭐야? 비과세 되는 거지. 아까는 왜 그래? 아까는 뭐예요? 1세대 몇 주택이었어? 2주택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갖춘 몇 주택으로 봐? 1주택으로 봐. 그럼 얘는 뭐 떠야 돼? 보유는 아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 보유기간 특례는 뭐예요? 내가 집이 하나인데 뭘 못한 거라는 겨. 보유를 2년 못한 거죠. 근데 이런 걸 하면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잖아. 그럼 그 순간 나는 뭐가 된다고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2주택 특례는 집이 2개라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 갖추면 몇 주택으로 봐? 1주택으로 봐. 근데 비과세는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이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1주택 양도로 본다 그러든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가 맞는데, 보유기간 특례는 뭘 말한다고요? 집이 2개가 아니라 현재 몇 개인데 하나인데 뭘 못한 거다? 보유를 2년 못했다. 하지만 이걸 하면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얘는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이거 와풍 엄청 많이 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 첫 번째가 양가로 1번에 315페이지 7번에 1번에 집 밑에 그 맨 밑에 줄친 거 있죠. 그게 뭐라고 됐어요? 세대전이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인 경우 그렇게 되잖아. 출처 있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상.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수용 됐어. 수용. 여러분 집 이렇게 있는데 이 집 사가지고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지역이 개발된대요. 그래서 뭐가 됐어? 수용이 돼버렸어. 그때 뭐라는 게 수용됐는데 집이 내가 1년밖에 안 돼서 보유 기간이 그때 뭐래? 너 집이 하나는 맞는데 보유를 1년밖에 못했네. 너는 비과세 안 돼. 세금 내. 이러면 가만 안 있겠죠. 왜? 지가 강제 수용해 가면서 내가 수용해 가라겠어? 아니잖아요. 지네가 해가는 거잖아. 그리고 보유 기간 못 채웠다고 세금 내라. 그럼 가만 안 있겠지. 그러니까 뭐요? 수용은 뭐다? 일단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한다? 2년 보유한 걸로 봐서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수용은 보유 거주 안 따집니다. 또 있어요. 외국으로 이민 가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 그럼 여러분 남양주 집사가 6개월 됐는데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어. 여기 한국에 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세네갈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이민 가가지고 세탁소를 해야 되겠다. 거기 이제 이민을 간 거죠. 그죠? 외국 가서 우리나라 사람 여기 사는 것처럼 하면 다 성공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그거 보셨죠? 외국 사람들은 그 세네갈 이런 데는 세탁소 맡기면 그 세탁물이 언제 나올지는 세탁소 주인 맘이래잖아. 그죠? 자동차도 맡기면 그 정비소 사장 맘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침에 맡기면서 나 이따 오후에 꼭 입어야 됩니다. 그 오후에 해주죠? 차 고치면서 차 몇 시간 걸려? 저녁 때 됐어요. 딴 데 갈 거야. 그럼 이따 점심때까지 해줄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실제 우리나라 사람 나가면 그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맡기면 좋은 거야. 맡기면. 우리나라 사람이 그 세탁소 그래가지고 지난 TV 나올 때 외국 어디서 그 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 세탁소 물건 찾으면 어떻게 돼? 세탁물 찾으면 어떻게 해줘? 이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비닐 싹 씌워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요 그 양복을 딱 찾아가지고 비닐 씌운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이렇게 탁 메고 가는 게 거기서는 저기래. 오 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한국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전체 세탁물의 80%인가를 한국 사람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체인만 만들어가지고. 근데 시스템이 우리랑 똑같은 거야. 시스템을 똑같이 한 거죠. 탁 씌워가지고 그죠? 목걸이 딱 걸어가지고 비늘 딱 씌워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있어 보여. 그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그냥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들고 딱 TV 나오는데 그게
그죠?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잘 가야죠. 미국 같은 데, 미국 이런 데 막 큰 저기 우리보다 잘 사는 데 가면 안 되고, 약간 저기 한 데, 그죠? 이민 가는 사람한테 6개월밖에 안 돼. 이민 가는데, 야, 너 6개월밖에 안 돼서 이민 가더라도 세금은 내고 가. 그래서 열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세금 내고 갔어. 그래가지고 위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바마처럼 대통령이 됐어. 미국 대통령. 근데 뭐라고, 그때 가서, 한국 사람! 그럼 걔가 뭐라 그래? 누구시냐고 그러지.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이민 간다고 박하게 하면 안 돼. 무조건 비과세 줍니다. 자, 이민 안 가. 근데,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해요. 그러니까 직장 발령이 외국으로 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죠. 근데 집 팔고 가야 돼. 집 팔고. 그죠? 근데 아직 뭘 못했어? 보유를 못했어. 2년. 그래도 팔고 가면 무조건 해줄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팔려. 이민 가야 돼. 집이 안 팔려. 내일 모레 지금 출국해야 되는 집이 안 팔려. 그럼 안 팔리면 집 팔릴 때까지 이민 안 가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못 팔고 나갈 수도 있죠. 만약에 못 팔고 나갔다, 그럼 어떡한다? 그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됩니다. 그럼 뭐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못 팔고 나가면 언제까지 팔으라고요?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된다. 그 말은 못 팔고 나갔을 때 2년 지나고 팔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결국 이 세 개는 다 뭐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316페이지 3번에 있죠.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4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표현한 취약 또는 근무 상행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둘 다 다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출국일로부터 몇 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못 팔고 나가면 2년 이내는 팔아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거죠. 먼저 하나가 1년 이상 거주. 여기서 1년 이상 뭘 해야 돼? 거주. 그 집에 살아야 된다. 굉장히 거주. 그죠? 자, 부득이한 경우죠. 치약상 형편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너무 멀어서 뭘 못한다는 거야. 통학을 할 수가 없어. 이사를 가야죠. 근데 보유를 2년 못했어. 하지만 그 집에서 뭘 했으면 1년만 살았으면 뭘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애가 유치원, 이번에 유치원인데 여기 남양주 사는데 유치원, 강남의 유명한 영어 사립 유치원 한 달에 200만 원짜리 거기 유치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혼자 여기서 유치원까지 여기까지 왔다 갔다 못해. 전철 타고 못 가. 그래서 이사가. 이거 돼, 안 돼? 안 돼. 애들은 안 돼. 애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최소 누구부터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부터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이제 타 지역으로 가잖아요. 특목고나 이런 거 가게 되면 타 지역으로 갈 수 있죠. 그런 케이스는 이제 이사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됩니다. 중학생까지는 엄마 품에서 교육을 잘 받아라. 그런 얘기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죠? 예. 요즘에 이런 막 무슨 폭행 사건이나 막 자살하고 뭐 이런 거 다 보세요. 중학생들이에요. 그죠? 야, 우리 때 중학생이면 진짜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거기도 보셨죠? 그 남자애 죽었는데 그 저기 미른 놈이 옷 잠퍼 걔 거 죽으니까 옷 뺏어가지고 그 입구 경찰서 출동한 거 보세요. 이게 또라이지 그게. 야, 나는 진짜 그 부모가 그 무조건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 잘못.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없어. 우리는 여러분들 나중에 다 받아. 우리도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똑같이 받는 거야. 어떤 제가 전철 타려고 그 아산역에 앉아 있는데 그제 아침에 어떤 젊은 애가 다리 꼬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좁은데, 그러니까 아주머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게 좁으니까 이렇게 툭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발을 내려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그냥 가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아줌마가 가다가 딱 들었더니 어른이 가다가 걸렸으면 네 발이 꼬고 좁은데 그랬으면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게 맞지? 그랬더니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그래 뭐요? 아줌마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아줌마가 성격이 장난이야. 그다음 욕을 하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른이 지나가는데 발렸으면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놈도 열받는 거 욕하니까. 그러니까 막 지는 욕은 못하는데 막 뭐라 하니까 나중에 엄마가 네 ABM가 그렇게 하겠냐고. 근데 엄마 아버지가 또 열받죠. 그러니까 막 근데 소용없어. 아줌마가 막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런 새끼들이 이렇게 하니까 네가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 욕먹는다 막 계속 하는 거야. 이놈도 계속 하는데 아줌마가 안 줘. 막 거기서 계속 가다가 또 와가지고 또 욕하고. 근데 제일 듣기 싫은 저는 거기서 제일 저 같으면 엄마 아버지가 이 얘기잖아요. 그 부모 욕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친 거야? 부모가 가르친 거잖아. 우리 잘못이에요. 자리 양보 절대 안 하잖아요. 전철 타면 자리 양보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야. 잘못됐어요. 학교도 잘못된 거야. 학교 뒤지게 패야 돼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근데 여러분 애 맞아봐. 학교 쫓아가잖아. 선생님 쫓아가가지고 막 선생님 그러잖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엄마 맞았어. 집에 가서 얘기 못해. 맞으면 집에 가 또 맞아. 얘기하면. 왜? 공부만 또 맞아. 너 학교에서 뭐 할까 맞아. 또 때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창피해서 한 거예요. 창피해서. 그게 교육인데 뭐 잘못했어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참. 제일 그래서 저는 그 처남 애 어렸을 때 맨날 그 우리는 그렇게 안 키우는데 막 밥 먹으라고 쫓아다니고 막 그런 거 되게 짜증나거든요. 그럼 밥 먹을 때 그래요. 야, 냅둬라 그냥. 먹기 싫다면 왜 자꾸 먹여? 냅둬. 걔 고치는 방법 간단하죠. 두 끼만 굴리면 돼요. 그럼 100% 다 고쳐요. 아침에 안 먹어? 상 치워. 안 먹어? 계속 굶겨봐. 여러분 웃기는 소리죠. 두 끼 굶기, 세 끼 굶기죠? 와서 앉아있게 돼. 세 끼 또 안 먹어. 말은가 얘기하면 안 돼. 먹어? 안 먹어? 바로 치워. 아무것도 주지 마야 돼. 울든 말든 냅두고 점심 딱 뜨면 또 밥 차려. 또 먹어? 안 먹어? 한마디 하자. 또 치워. 두 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먹어 이렇게 하면 되고 바로 치워. 그리고 냅둬. 저녁 때 딱 차려놓죠. 밥 먹어? 딱 와서 앉아요. 왜? 두 끼 굶으면 못 견디거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야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구나. 진짜 고쳐진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막 사정해. 그 결국 타협을 해. 너 이거 한두 잔만 먹으면 엄마가 핸드폰 보여줄게. 휴대폰 보여줄게. 지가 밥 먹는데 무슨 거래를 해. 우리 조카도 그러거든요. 걔가 와서 그래요. 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먹으면 핸드폰 보여줄까? 그럼 내가 대본 뭐라 그래. 야 너 임마 밥 먹어. 네가 무슨 밥 먹는데 무슨 핸드폰 웃기는 소리 하지 밥 먹어. 싫어해. 근데 걔네들은 내가 뭐라 하니까 지 자식 아닌데. 우리 근데 뭐라 하거든. 막 뭐라 하거든. 무슨 밥 먹는데 거래라고 얹었어. 지 밥 먹는데. 나 진짜.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니까. 우리는 걱정 없어요. 우리는 뭐 어차피 나는 우리 아이프 둘이만 살다가 죽을 거니까 나중에 애고 지랄이고 그냥 지네 알아서 사는 거고 그죠? 그게 맞는 거지. 그죠? 이거 나올 때면 놓고 가는 거야. 진짜 문제 있습니다. 고등학생부터는 질병 치료. 그죠? 그러니까 TV에서 애가 할머니가 이렇게 비우는데 폐지 줬다가 쫓아가면 중학생이 이렇게 쫓아가서 막 밀어주고 끌어주는 게 미담이 되는 거야. 그게 상식인데. 언제부터 그 상식이 미담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게 웃긴 거죠. 나라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병치료. 식구중 한 명이 편찮아서 너무 몰아가지고 간호를 못해요. 이사 가야죠. 그리고 직장이 발령났어요. 타 지역으로. 여기서 저기 제주도나 거제도로 발령났어. 여기 출퇴근 못하죠. 이사 가야 되죠. 부득이한 경우죠. 부득이한 경우. 그죠? 뭘 한다고요? 거주. 학교폭력도 있어요. 학교폭력. 애가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그죠? 거기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그럼 전학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그 집에 1년 거주였으면 이사 가면 뭐 해주겠다? 보유 2년 안 했어도 뭐 한 걸로 봐. 보유한 걸로 봐서 뭘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럼 시험이 나올 수 있는 이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힘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뭐 잘 내요? 이런 거 내요, 이런 거. 이렇게 내. 이렇게. 그것이 보호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제 1년 하고 여기 대충 넘어가고 여기서 치약상, 유초종 재 맞고 이렇게 가는 거지. 훅 가는 거지. 뭐 틀린 게 별거 없어요. 여기서 틀리는 거지. 별거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처음이니까 틀리지. 몇 번 틀려보면 안 틀려요. 이제 자꾸 보이게 되는 거지. 자꾸 틀려봐야 돼요. 그래야 짬밥이 쌓인다. 그죠? 그래서 316페이지 5번. 1년 이상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 그죠? 거주한 주택을 아래 기획 재정 불이행을 전한 치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게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1, 2, 3, 4 있죠? 1번 거기 있죠. 거기 나 있고 그 다음에 2번 직장 변경이나 전문 등 근무상 형편. 그러니까 사업상 형편 안 되는 거예요. 사업상 형편 개인 사업자 하는 거는 그냥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한 질병 치료. 그 다음에 4번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뭐다? 1년 이상 뭘 하시면 거주만 하시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특례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장기적 이런 건 보지 마세요. 거기 교환 입주권 이런 거는 엄청 많이 있죠, 책에. 그건 안 해요. 걔는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그 양도비 취득 시기부터 해서 뒤에 내용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양도는 개인이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뭐한 거? 유상으로 이전하는 거 말한다. 그래서 양도냐 아니냐 구분하는 기준은 유상이 기본이라 했죠. 그래서 양도에 매도, 경매, 수용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공매 같은 게 있고 또 교환, 그죠? 그다음에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수용 이런 게 전부 다 양도고 그리고 뭐 있어요? 부담부 증여 있다 했죠? 부담부 증여는 그 증여하는데 조건부를 했을 때 이 부담하기로 한 이 부분을 뭘로 본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고 나머지만 증여로 보겠다. 그죠?
그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얘네 둘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거나 무조건 뭘로 본다? 징여로 추정한다. 그죠? 그런 얘기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고, 양도 담보도 양도가 아닌데 얘는 뭐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뭐가 중요하다? 지분 변동 없이 분할하면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양도가 아니고, 환원인데 매매 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된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해서 이걸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그래서 구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비과세 바로 배웠죠? 비과세. 자, 1세대가 몇 주택을? 1주택을, 그리고 토지를, 그리고 2년 이상 무효 2년 거주죠. 자, 세대 구성 먼저 해야 돼요.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주소가 같아야 되는데, 누구는 주소가 달라도 항상 동일 세대로 본다. 부부는 단독 세대 구성에도 항상 동일 세대로 보고, 배우자 없어도 1세대 되는 경우 몇 살 이상이면 되고 30세 이상이면 되고, 그리고 경력사원들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도 되고, 그리고 체자 생기면 좀 길게 나오면 정답이고, 미성년자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걔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는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뭘 가지고 판단한다? 사실상 용도를 가지고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 특례 나오죠?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중례. 자,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새로 집을 하나 또 샀다. 그죠? 조건이 뭐다? 이 집 사고 몇 년 지나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야 되고, 그리고 얘를 몇 년 안에 팔면 3년 이내 팔면 얘는 뭐라고요? 2주택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든가 1주택을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려고 동거복양을 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2개가 됐다. 그죠? 얘는 어느 걸 먼저 판다 했어요? 아무거나 먼저 파는 거랬죠. 얘는 몇 년? 10년. 얘는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그리고 일반 주택 있고, 그다음에 상속을 받았다. 그럼 뭘 팔아라?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되고 반드시 뭘 팔아? 얘를 먼저 팔아야지 된다. 기간 제한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유기간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 자, 보유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첫 번째 뭐 있어요? 건설 임대주택. 그죠? 얘는 뭘 하면 된다? 건설 임대주택은 여기서 뭘 했으면 5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거주. 보유가 아니고 뭐요? 거주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 이는 무조건 된다 했죠? 그리고 뭐 있어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 무조건 된다겠죠? 못 팔고 나가면 언제까지 팔면 된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된다 했죠? 그리고 1년 이상 뭐 하는데요? 거주. 치약상 형편, 누군 안 되고, 유추종 안 되고, 질병치료, 그리고 근무상 형편, 그리고 학교폭력 등으로 가게 되면 뭐한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비과세 발수 뭐만 하면 1년 이상 거주만 하시면 있는 거죠. 그 지금 보시면 내용이 잘 들으면 생각난다니까요. 그죠? 그 지금 여러분 대답을 잘하는 편이 얘기해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멍 때리고 엉뚱을 자꾸 어렵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쉽다 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려운 거고. 여러분 민법 개론 공법 하면 어렵다 벌써 느낌 딱 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익숙하지 않은 거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꾸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법도 안 하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지나봐봐.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이 문제 나와봐. 머리 지나지. 그 와서 그러면 선생님 세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공부를 징그럽게 안 하고 와가지고. 이 세법은요, 웬만해서는 어렵다고 안 해요. 징그럽게 공부를 안 했을 때. 그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되는 거죠. 나중에 6절에 그 양도미 취득식 있죠? 거기부터 가겠습니다. 그죠? 일찍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기초강의라 내용을 너무 깊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하고 2주 남았으니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따가 민법 하나요? 이제 모르겠네. 얘기를 하실 거예요? 결정됐나? 일단 가서 물어보세요. 저희 갈 때.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